자, 오늘 강의 목표는 이렇게 세 개인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게 많다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 저번에 그 실습하시던 거 UFO, 이거부터 할게요. 여러분이 쉽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GitHub 프로젝트 같은 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GitHub나 원하시는 GitHub 사이트를 일단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목록들이 나올 거예요. 이건 이제 제 거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프로젝트를 막 치시면 되거든요. 유명한 거를 보자고 하면 뭐 옐로우 버전 A 뭐 이런 거 치면 이렇게 별표가 높은 순으로 나와요. 이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 거를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왜냐면 저렇게 검색을 해서 다른 사람이 한 것들하고 비교하는 것도 좋아요. 일단 들어보시면 여기 UF 웹앱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 될 거고, 들어가게 되면 내죠. 내가 왔어. 여기에 보시면 코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가면은 이렇게 여기 누르면 카피가 되거든요. URL. 요거를 복사하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는 깃을 또 쳐야 되니까 복사를 한 다음에 로컬로 옵니다. 내가 원하는 경로, 여러분 원하는 경로. 지금 저는 C 드라이브의 사용자의 어드민의 LSC의 UF 웹에 저 이미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원하는 경로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칩니다. 빅클로. 여러분 컴퓨터에도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해당 프로젝트를 클론을 해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미 있어가지고 지금 already 존재한다고 나오는 거고, 막 다운이 돼요. 금방 될 거예요.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이 경로 밑에 프로젝트 폴더가 생겨요. 폴더 이름이 지금 UFO 웹앱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리눅스나 윈도우에서 들어가 똑같아요. 여기에 CD, UFO 웹앱 하면 경로로 들어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경로의 프로젝트를 여세요. 저는 여기 있으니까 얘를 열면은 이렇게 탐색기에 그 프로젝트에 이제 밑에 있는 파일들, 폴더들이 보일 거고, 여기서도 dir 치면 현재 위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항상 얘기하듯이 저희는 경로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팅을 해놓고,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여기 파일을 볼게요. 그 안쪽에 지금 폴더 두 개가 있고, 하나는 스태틱 밑에 뭐 CSS가 있고, CSS는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스타일 같은 거 지정하는 파일이에요. 보면은 뭐 이렇게 템플릿 보니까 템플릿에는 뭐 HTML 파일이 이렇게 들어있고, 유심히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웹앱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앱.py라는 어떤 파이썬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보던 스피터 파일이 있죠. 스피터 노트 파일. 스피터 노트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requirements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일이 있고. 그래서 항상 원래는 이제 리드미 같은 문서가 있어요. 프로젝트를 받으면 여러 문서를 일단 우선적으로 읽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가 친절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quirement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보면 내용을 보면 뭐 이런 게 있죠. 사이킨너, 판다스, 런파이, 플라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설치할 때 필요한 파일,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설치를 할 때는, 얘를 많이 할 때는. 오늘은 가상환경을 좀 잡기는 시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pip install -r 한 다음에 requirements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목록들 자동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여기서 치시면 돼요. 이렇게 빨리 치려면 앞 글자 눌러놓고 탭 치면 더 나와요. 오타를 낼 가능성을 줄여주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분들은 빨리 설치를 해보세요. 이렇게 리드미는 없으니까 지금
제가 귀찮아서 못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는 다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용자들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설치를 하면 뭐가 막 깔릴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앱.파이. 이걸 또 구동을 좀 해볼게요. 얘가 이제 플라스크라는 우리 서버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서버를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서버가 있어야 어떤 서비스를 할 수가 있으니까. 파이썬 파일 실행하는 거 다 아시죠? 그냥 파이썬 하면 앱.파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서버가 막 돌고 있다라고 뭐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우리 여기에 있는 환경이 다 세팅이 돼야지 나옵니다. 보니까 127.0.0.1에 포트번호 5000번의 서비스가 돌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찍으면 되네.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정상적으로 플라스크 서버가 구동 중이구나 확인하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로그가 찍혀요. 이렇게 누가 들어왔다, 누가 어떤 걸 요청했다. 서버니까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더라. 근데 내 컴퓨터 내가 돌린 거예요. 내 컴퓨터를 말하는 IP 주소가 127.0.0.1을 말합니다. 5000번은 포트 번호, 웹브라우저 같은 거 80,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쓰는 프로그램들, 뭐 카카오톡, PC카톡 이런 건 또 몇 번 있을 거고, 프로세스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포트 번호.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요거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세요. 안 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시고. 일단 제 걸로 지금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보여질 거예요, 바로. 다른 거 환경만 맞으면. 지금 올라갔는데, 운영이 왜 안 클 텐데? 올려두시고 데이터셋 또 받아야 되니까, 우리 어제 했던 여기 책을 가가지고 요거 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다 받아 놓으셨겠죠? 안 되시는 분은 말씀하셔야 돼요. 민폐 아닙니다. 네. 본인이 끊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막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올려놓은 거 이 파일이니까 이제 열어가지고 본인이 아무데나 원하는 데 올리시면 돼요. 저거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데이터셋이 UFOS CSV가 아닌데? 뭐지? 찾아보니까 태그 말고 응. 그 따로 설명하는 성명만에 UFO라고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여기에? 네. 그러면 올라갔으니까 여기에 올려야 되겠죠? 아까 받은 거 여러분들 갖고 오시고, 그러면 보겠습니까? 용량이 얼마 되려나 모르겠네. 이 데이터셋은 뭐 UFO 목격에 관련된 뭐 데이터셋이에요. 올라가는지 좀 지켜보고. 웹앱을 만들기 위해. 근데 여기가 주피터를 쓰는 이유는 이제 학습 때문에 그렇죠. 학습 때문에. 인공지능 학습 때문에 쓰는 거고. 용량이 몇 메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업로드라 조금 걸리네요.
이거 다 됐고,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UFO스에다가 USB, CSV에 올려가지고 헤드 찍는 거. 보니까 뭐 데이트 타임, 뭐 국가, 컨트리 넘버 뭐 이런 것도 있고, 쉐이프가 있고, 듀레이션, 기간, 뭐 어떤 코멘트,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위경도가 나오네요. 위경도. 위경도. 위경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밑에다가 계속 뽑는 거죠. 시간, 국가, 의도, 경도. 얘네만 새롭게 뽑아가지고 거기에 유니크 몇 개가 있나. 그랬더니 지금 US, 난, 뭐 난도 있고 뭐 이렇게 컨트리만 지금 찍어본 거죠. 컨트리만. 네. 요런 값들이 들어있더라. 그 컨트리에는 확인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 별특기 처리 드랍란을 이용해서 인플레스트로 실제로 데이터셋, 데이터 프레임 바꾸는 거, UFO가 1초 이상 그리고 60초 미만인 것들, 요거는 엔드 조건이죠. 엔드 조건. 추출해가지고 찍어봤더니 25,863개 쭉 나오고, 얘만 객체 형태고 확인해봤고, 지금 레이블링 코딩을 하기 위해서, 레이블은 우리 뭐예요? 정수 라벨을 부여하겠다는 얘기죠. 정수 라벨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미국은 1번, 한국은 2번 이런 식으로 정수 라벨. 왜냐면 인공지능 모델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트랜스폼 시켜서 인코더 통해서 트랜스폼 한 다음에 컨트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다시. 그래서 집어넣고 확인해보기. 그랬더니 지금 컨트리가 바뀌었죠. 정수 라벨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트레이닝 테스트 스플릿으로 쪼개는데 초랑 위경도 가져와서 X값의 피처들, Y값은 뭐예요? 타겟이 지금 국가죠, 국가? 그 다음에 0.15에서 쪼개고, 그 다음에 모델은 지금 로지스틱 배기 모델 사용하고, 모델 피팅 예측, 그 다음에 뭐 리포트, 학습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 보고, 아벨과 어큐러시티가 엄청 간단하게 지금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예제는 여기 핵심이 아니고 어떻게 웹 서비스를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간단한 모델이죠. 뭐가 쭉쭉쭉 나왔어요. 어큐러시, 마이크로, 프리시전 리콜. 어큐러시는 96? 생각보다는 높아 보이고, 리콜 프리시전 F1 스코어 추적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 파이썬 시간 기억나세요? 파이썬 시간에 피클 객체라는 게 있었어요. 피클 객체. 인공지능 모델 파일을, 학습한 결과 파일을 우리가 쓰려면은, 뭐, 모델이라는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설명할 때, 우리가 오늘 로봇의 뇌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게. 그럼 내가 다른 웹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뭐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클이라는 객체 형태의 타입을 이용해서 얘를 가지고 딴 데서 이용해야 되니까 어떤 파일로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피클이나 객체를 사용을 해가지고 덤프 뭐였어요? 덤프 저장, 피클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 얘는 피클 파일로 로드를 하겠다. 로드해서 확인해 본 부분이고요. 눌러봤더니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피클이 생기죠? 여러분 이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로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파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들어있죠. 여기에 이렇게 내가 인공지능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 파일 이렇게 가져와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안 하고 그냥 로컬에서 다 해도 되죠. 근데 지금처럼 환경 이슈도 있고 엄청 큰 인공지능 모델이에요. 근데 내가 GPU가 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에서 GPU 있는 클라우드에서 학습하고 학습 결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와서 얘를 로드해서 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얘는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떨궈 놨고 얘를 다시 로드한 다음에 프로젝트 해봤어요.
50, 44, 12 넣어가지고. 아마 위경도랑 시간이겠죠? 했더니 답이 뭐라고 나왔어? 결과가 1일에 1번 라벨.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 Y 값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돌려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파일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파일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로컬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서버를. 여기 보면은 피클로드가 있죠. 피클로드. 서버 열어놓고 피클로드에서 내가 만들어 오는 인공지능 파일을 갖고 왔어요. 이거는 읽기 모드 바이트. 바이트 의미하는 거예요. 바이트. 왜냐하면 객체이기 때문에 요 모드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가져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뭐 웹 여는 부분인 거고,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그리고 시스템 쪽으로 다룰 때 해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메소드 정해놓고 이건 컨트리 뭐예요? 컨트리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 이렇게 있대요. 근데 뭐 카테고리가 있는 거죠. 우리 아까 웹에 들었을 때 있었잖아요. 여기 뭐가 이렇게 초가 있고 이렇게 여기다 초 정리하고 위조경도 그냥 아무거나 입력하면 예측하는 거, 내가 지금 입력한 거 얘를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이 예측한 결과입니다. 이게 독일 이 세 개에 따라서 모델이 예측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알겠죠. 지금은 간단한 웹 서비스를 하는 건데 이 백그라운드에는 이 결과는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나온 결과예요. 그냥 여기서 막 만든 게 아니고. 왜냐면 안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소스가. 유출 안 되죠? 왜냐면 기능을 여기서 서버 기능 하는 거 예쁜이에요. 예쁜.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탑재를 시켜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에요. 외부로.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웹앱 서비스는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 서비스 형태는 이제 웹앱 서비스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웹앱 서비스를 한 거. 뭔가 이런 게 재밌으면은 이쪽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환경이나 이런 거는 조금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그 구조를 파악을 했으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요거는 이 프로젝트는 UF 웹을 이거는 이제 더 설명할 게 없어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그렇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혹시나 다른 게 궁금하면 물어보시고 우리 이제 짐도 나갈 게 많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끌게요. 끄고 저번에 안 끝났던 거가 요거죠. 다 끌게요. 아까 올려놨다 틀어놨던 건 어딨죠? 이거 헷갈리니까 몇 가지 했었잖아요 우리 이번 시간에 혼합신경망에 대한 부분. 서브 클래싱은 우리 상속받아서 쓰는 클래식 기법이라고 했어요. 서브 클래싱으로 하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개의 밀집만 사용하고 이진 분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랑 시그모이드를 쓰겠다. 다중 클래스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이거 약간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해하면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클래스는 여러 개가 나오니까 걔를 다 각각 확률로 계산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가장 좋은 거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다 확률을 1로 만드는 게 소프트맥스였다. 그래서 케라스 모델 상속 받아서 좋은 시간을 한 거니까 뭐
만약에 클래스가 2개면 시그모이드, 그쵸? 클래스가 2개면 이진 분류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면 소프트웨어 써라. 댄스는 댄스 레이어에 요거 요 개수대로 만들고 활성 함수는 액티베이션으로 하겠다. 여기 액티베이션을 정의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되게 간소하게 함수를 잘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인풋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콜 함수가 동작할 수 있게 해서 밀집층에다가 우리 인풋을 집어넣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 신경망에 대한 어떤 구조랑 예외 처리를 하는 거죠. 자동화. 단점을 조금 더 해가지고. 그렇죠. 2개인 경우랑 2개가 아닌 경우를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자동화 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인풋에다가 API 형식으로 API 형식이 있고 아닌 형식이 있었어요. 2개 다 위에서 해봤고 API 형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소스가 구성이 돼요. 요거 영문법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신경망에서 전용으로 쓰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전에 망을 활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피처라는 변에 넣겠다. 신경망을 이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야. 여러 문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쵸? 뒤에 이렇게 있다고 뭐 곱하기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에도 지금 이렇게 보면 피처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우리가 신경망 연결을 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각각을 연결해 주는 건데, 첫 번째쯤 초반부에 배울 때에는 우리가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어요. 인풋은 아웃풋이다. 이런 코딩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더 직관적이죠. 예. 망의 구조도 이해할 수 있고, 앞뒤로 연결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신경망 둘 다 이어주고, 인풋, 그 다음에 한 개층 아웃풋까지 만들어줬어요. 모델 구성 완료했고, 얘는 지금 바이너리 클래시피어에서 여기서 또 만들고 모델. 그래서 얘는 이진분류 모델을 출력층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함수형 모델을 서브 클래식 모델에 활용할 때는 이렇게 그냥 심플하죠. 그 다음에 평가 방식. 엠리스 전바 과정. 이게 너무 많이 봐가지고 좀 빨리 넘어갑시다. 그쵸? 뭐 똑같은 거. 스플릿 해주고, 로드하고 스플릿 해주고, 6만장이고, 크기 28 곱하기 28이었고, 여기서 에드 타입 한 다음에 1호 해주는 거는, 우리 정규화 시켜주는 거죠. 값을 2호로 나누게 되면 0에서 1 사이로 바뀔 테니까. 왜냐면은, 값이 어떻게 돼요? 0에서 다 255까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표현이잖아요. 한 픽셀이. 그쵸? 얘를 25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0에서 1 사이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하나의 픽셀 값을 이 안으로 조정을 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왜냐면 텐서를 넣기 위해서. 이것도 많이 했던 거고. 모델 만드는 걸 함수화 시켰네요. 인풋 쉐입은 28 곱하기 28. 왜냐면 이미지 사이즈가 28 곱하기 28 사이즈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밀집층. 그래서 512에 렐루 걸어주고, 망 이어주고, 적용해서 통과해서 피처에 담겠다. 피처에서 담겠다. 여기에 드라바 걸어줬네요. 드라바 우리 규제였어요. 규제. 뭐 부분집합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어느 임계값이 정해졌다고 했어요. 0.5에서 0.2였나요? 네. 그걸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단순화된 구조를 잠깐 어느 노드는 잠깐 죽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지시킬 수도 있고, 이런 앙상블 기법을 더해가지고 모델의 성능 끌어올리기 위한 기법. 그래서 드랍아웃을 한번 걸어줬고, 그 다음에 출력층에다가는 10. 왜 10인가요?
0부터 9까지죠, 우리. 이 9까지 출력이 돼야 되니까. 엠리스 데이터셋.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뭐가 제일 높은지 확률 계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활성화 시켜주고. 모델, 이렇게 함수로 간략하게 잘 만들어 놨고, 이제 여기서 모델에다가 여기 모델 함수 호출했으니까 자동으로 이 방 통해서 만들어지고 리턴. 그다음에 컴파일 할 때 RMS 프롬이랑 분신 함수는 스파스 카테고리 크로스 엔트로피, 희소행렬 얘기하는 건데 스파스 카테고리 크로스 엔트로피 범주형이니까. 그 다음에 분류 모델이니까 어크로시 적용한 거고. 그 다음에 모델 피팅 검증세 따로 뒀다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막 돌렸더니 96.5 나왔네요. 크러시.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평가 프로젝션 했더니 97. 테스트 셋으로 평가해본 거죠. 테스트 셋. 위에는 훈련 셋, 검증 셋. 훈련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밑에는 테스트 셋으로 테스트 해봤더니 성능이 뭐 나쁘지 않죠? 97 나왔어요. 97.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거 굉장히 심플하죠? 위에 우리 복잡했던 것보다 혼합신경만 구성하니까 훨씬 더 쉬워졌어요. 간략하고 쉽게. 사용자정의 평가 지표, 매트릭이라는 게 이제 평가 지표를 얘기하는 거니까 매트릭 클래스를 상속을 하겠다. 3개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한대요. 오버라이딩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매트릭 클래스에 이미 갖고 있는 함수들이니까 얘를 상속받았는데 나는 요 그대로를 쓰기는 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오버라이딩해서 함수를 조금 커스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 스테이트랑 리절트랑 리셋 스테이트를 내 스타일대로 커스텀 하겠다. 아래는 그 평균 제곱근 오차 RMSE를 평가지표 사용하는 어떤 훈련 방법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제 요거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동화. 여기 또 근데 이것도 재밌는 문법이 좀 나오니까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일단 이닛 함수는 언제 작동한다 그랬어요? 객체를 생성할 때 작동을 하고 보면은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곱하기 2개 있는 거. 매개 변수였죠? 매개 변수. 전달값 10대 곱하기 2개 매개 변수인데 곱하기 2개는 뭐다? 딕셔너리 전용이에요. 딕셔너리 전용. 딕셔너리 값이 몇 개가 오든 4개라는 거는 개수에 상관없이 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전달값으로. 그런데 KWRS는 딕셔너리 전용이었어요. 딕셔너리가 아닌 거 다른 매개 변수는 곱하기 하나죠. 얘는 딕셔너리 형태니까 곱하기 2개. 우리 파이썬 복습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썸 초기화하는 거. 토탈 샘플스에 제곱수라고. 객체 생성할 때 이 정도의 단계를 주겠다는 얘기죠. 슈퍼는 부모 클래스 코라는 부분, 부모 클래스를 초기화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추가할 것들을 아까 커스텀 시켜놨죠. 제로스를 초기화하는 부분, 여기 웨이트 우리 초기화였나요? 아니면 뭐였나요? 랜덤을 할 수도 있고. BRS는 초기화가 맞았고, 맞죠? 얘는 샘플링 해가지고 초기화한다. 근데 데이터 타입이 인트 형태로. 그 다음에 또 업데이트 스테이트. 얘는 직접 구현한 거죠. 상속은 얘로 받았는데, 그렇죠? 부모 클래스에서 있는 함수들 초기화 시켜놨고, 아까 위에서 커스텀 한다고 했어요. 이거. 내가 본인이 3개를 구현해놓은 거죠.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지금 Y2로, Y프레드, 샘플 웨이트. 요거는, 이런 형태는 뭐예요? 기본값이죠, 기본값. Y2는 지금 뭐예요? 원핫 인코딩 들어가는 부분. 여기 1이니까 열만 하는 열. MSE는 reduce sum. 그래서 PF의 스퀘어. 스퀘어는 제곱만 하는 거죠, 제곱. 똑같은 거야, 지금. 우리 자주 봤던 거. 실제 값에서 예측값 뺀 거. 의 제곱이 이거였죠. 이제는 좀 지겨워요,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셀프는 뭐라고 했어요? 객체를 말하는 거, 객체. 그 다음에 얘는 0번이죠, 0번. 0번. 그 다음에 토탈 샘플 추가한 거. 얘를 업데이트, 그러니까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지금 모아서 구현해놓은 거. 그 다음에 리절트라는 거는 SQRT는 제곱근 얘기하는 거죠. 제곱근. 제곱근이니까 아까 위에 했던 거 MSE 제곱근 하면 뭐가 되나요? RMSE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개수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개수로 나눠가지고 구하는 부분, 결과를 내겠다. 이거를 모아놓기는. 그 다음에 리셋 스테이트를 보니까 어떤 걸 이제 리셋하는 것들 보니까 지금 다 0으로 리셋하는 걸 만들어놨죠. 그래서 모델 생성하고 컴파일 해놓고 모델 피팅하고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위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클래스가 들어가 있죠. 요트니 스퀘어 에러.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성능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연산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 조금 더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자동화죠, 자동화. 이런 식으로도 구동할 수 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했더니, 뭐, 쭉쭉쭉 하고서 RMSE가 7.43 이렇게 나왔고, 트랜셋, 쉐이프 확인해보면, 그 다음에 콜백. 그냥 컴퓨터에서 콜백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따르는 API를 콜한다. 그래서 이제 콜한 거는 현재 있는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독립적으로 실행된다. 그러니까 하나 더 돌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 더 돌게. 원래 프로그램을 돌고 있었는데 여기서 콜백 함수가 있으면 얘가 다른 프로그램을 또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경망 모델을 훈련할 때 다양한 이런 콜백 기능을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손실가, 평가대표, 훈련 중에 생기는 어떤 값들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은 콜백들이 있어요. 체크포인트, 뭐 어니 스케줄러, 리듀스 뭐 어쩌고저쩌고. 요거가 제일 많이 써요. 체크포인트. 그래서 얼리 스타핑. 얼리 스타핑 많이 쓰죠. 얘도 있어. 우리 머신러닝 할 때, 학습할 때 많이 썼잖아요. 두 개의 콜백 기능을 보자. 핏 메소드 있었죠, 우리? 거기에 콜백 임자가 있다. 보니까, 얼리 스타핑은 검증셋의 EF크가 개선되지 않을 때 훈련을 종료시키겠다. 모델 체크 포인트는 매 에폭마다 우리 모델을 저장하는데, 이렇게 베스트 온리 투루라는 옵션을 적용해 놓으면 검증셋에 대한 손실값이 가장 낮은 모델만 저장하겠다. 그거를 체크 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베스트 모델을 쓰는 게 좋겠죠. 이게 뭐 라스트 모델, 베스트 모델 이렇게 있는데 라스트 모델은 그냥 마지막 훈련했을 때 내가 F9 100으로 설정해 놓으면 100번째 모델을 의미하는 거고 베스트 모델은 훈련하면서 검증셋에 대해서 가장 성능이 좋게 나는 모델을 뽑아가지고 쓰는 거. 콜백, 리스트 보니까 콜백에 얼리스타피, 밸류, 어큐러시 지정을 해놨죠, 자기가. 페이션트는 2로 저장했어. 위에 보이죠? EF크. 밑에 체크포인트는 체크포인트 패스라고 만들어 놓고 밸리데이션 로스로 해놓고 가장 성능이 좋은 베스트만 저장하겠다. 나머지는 저장 안 하겠다. 이렇게 콜백 기능을 추가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써요? 피트에 인자로 들어가 있죠. 피트. 우리가 맨날 썼던 모델 핏에. 그러면 여기 위에 우리가 세팅해 놓은 커스텀된 세팅 값을 적용을 해서 콜백을 해가지고 나오죠. 우리 뭐 이런 게 이게 추가됐죠, 로그에. 이렇게 확인해봤고,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에 관련된 거를 뽑으려면 여기 접근해가지고 모델에 로드만 하면 그 모델을 불러올 수도 있다. 최고 좋은 성능의 모델을 불러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시켜서 아까처럼 파일로 떨어뜨려서
다른 환경에서 그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외국인은 파일의 형태를 보진 않았어요. 그냥 맞죠? 왜냐면 함수 안에 다 들어있는 거 보니까 변수로만 활용했었는데 지금 오늘 아까 UFO 예제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좀 본 거죠.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거는 자동차 꿀백인데 좀 빨리 볼게요. 매 에포크랑 매 배치에서 어떤 걸 할지를 지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뭐 로그 인자, 배치 인자, 에포크 인자가 있고 배치나 에포크는 각 자기 이름대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로그는 일단 어떤 뭐 손실값 이런 것들. 네, 지금 보면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다고 나오죠. 여기는 로스 히스토리 꿀백은 배치 훈련이 끝날 때마다 값을 저장하고 끝날 때마다 어떤 손실값을 그래프로 그려주는 거를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테라스 꿀백을 상속받아가지고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시작할 때 빈 리스트 하나 만들어주고 배치가 끝나면 그러니까 한 배치가 끝나게 되면 거기에다가 어떤 로스 값을 넣어준다는 얘기죠. 로스 값 저장해주고 다음에 에포크가 끝날 때에는 아까 위에서 시각화하는 거 기능을 추가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기능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편하긴 하겠죠.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시각 그래프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구현해놨으니까. 근데 실제로 좀 잘 돼 있는 프로젝트급으로 가면 이런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타일로 커스텀 하려면 이렇게 구현하면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홀백에다가 로고 스토리라는 클래스. 그래서 보이시죠? 딱 하면은 훈련 끝나면 내 훈련 결과를 딱 보여주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배치 에포크는 9고 얘는 배치 얘기하는 거죠. 배치는 우리 데이터 셋에서 나눠보면은 나오는 거고 그렇죠. 로스가 쭉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네. 예, 그렇죠?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잠깐 끊었다 하시죠. 여러분들도 실행을 해보시죠. F4 지금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8 돌아가고 있고 버튼 번호가 정해져 있나?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어떤 뭐 툴이 나와요. 툴이 우리가 뭐 궁금했던 것들 모델에 대한 뭐 트레이닝 셋에 대한 거 밸리데이션에 대한 것들 스텝에 대한 과정을 이렇게 동적 도구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세팅하는 부분도 있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거랑 비슷하죠? 이런 걸 참고해서 보시면은 되게 좋겠죠. 네. 그래서 우리 꿀백으로 실행시켰으니까 훈련 과정을 어떻게 하면 돼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아까 꿀백에서 얘를 꿀백을 하면 함수 안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고 했으니까 텐서보드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니까 훈련 과정을 보면서 할 수가 있죠.
시각화된 어떤 이런 동적 툴로, 그래서 여러 명령어를 통하게 되면은 터미널 창에서 실행도 할 수 있다. 지금 웹 환경이고, 그렇죠? 다음에 여기는 이제 훈련하고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는 부분인데, 약간 이거 스캐닝으로만 보고 가시죠. 이제 자신만의 알고리즘으로 짜는 거니까 순전파랑 순신함수, 그레디언트, 역전파, 그리고 이제 본인 스타일로 커스텀해가지고 하는 방법. 이거는 로우레벨 매트릭 사용. 매트릭에다가 아까 희소행렬 가지고 있는 범주형 어큐러시를 가진 다음에 타겟 정해놓고 매트릭에 타겟이나 놓고 출력을 했더니 이거 뭐 지금 모델 매트릭을 정의한 거죠. 값 넣어놓고 거기에 평균 구하기 폼은 돌려가지고 출력한 거 했더니 밸류에서 했더니 평균이 2래요. 2. 요거의 평균이니까 더하면 뭐예요? 10이잖아요. 10. 10 나누기 5니까 2. 그 다음에 얘는 평가할 수 있는 루프도 오늘 구현해 놓은 거. 원래는 아까 이거 하고 요 밑에 부분이 없었잖아요. 이거를 자기 스타일로 커스텀 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거는 있나? 스텝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집함수로 함수화 시켜놓은 거. 근데 이거는 본인 스타일이에요. 본인 스타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이거 더 잘하면 그 방법을 사용해도 되고 이런 커스텀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예요. 안에 기능들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이제 방법도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 매트릭을 초기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텐서 슬라이스를 통해서 배치로 나누고 F9 주고 학습하는 방법. 여기에 F9 넣어주면 되는데 변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위에서 변수 지정해 주면 되는 거. 훈련 스텝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TF 펑션이라고 나왔는데 물뱅이가 들어가 있는 거는 뭐였나요?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데코레이팅 하는 문법인 거죠. 이 밑에 있는 테스트 스텝이라는 함수는 TF 펑션을 통해서만 수행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코레이터 기법을 사용한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밑에는 위에 만들었던 모델들 만들어 놓은 거. 밑에는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내용을 좀 자동화시켜 놓은 거니까 뭐 내용이 추가된 건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커스텀 하실 때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데코레이팅 들어가 있네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용어를 모르시면 안 돼요. 파이썬을 제대로 이해 안 하고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르시면 다시 보세요.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시던지 별도로. 이 정도로 정리하고 우리 CNN 해야 되니까 CNN 해봅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이제 한 획을 그은 어떤 이제 모델 아키텍처예요. 우리는 지금 시퀀셜 아키텍처만 주로 해왔는데 컴퓨터 비전 영역에 있던 합성곱 신경망,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CNN이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을 딥러닝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한 번씩은 다 짚고 넘어가는 모델 아키텍처예요. 요거 전용으로 나온 건 아니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신경망이기 때문에 CNN 신경망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증식하냐, 어그멘테이션 하는가, 그 다음에 모델을 재활용한다. 이거는 전이학습이라고 합니다. 잘 만들어 놓은 모델이 있으면 거기에 전이학습만 시키면은 편하겠죠. 내가 새롭게 신경망을 만드는 것보다 잘 만들어 놓은 모델이 있으면 이거를 모델의 구조를 커스텀 한다던가 아니면 내 데이터를 맞춰서 집어넣게 되면은
내가 신경망을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잘 사용을 할 수 있고 보장된 성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CNN은 보시다시피 비전 분야에서 딥러닝이 획기적으로 발전된 분야예요. 그래서 현재에도 엄청 많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 검색, 자율주행, 로봇공학, 의학, 얼굴 인식 등의 우리한테 친숙한 주제들인데 인공지능에서 신경망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NN 또는 컨볼루션 넷이라 불러요. 합성국 신경망의 얘는 대세예요, 대세.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우리 엠리스트를 CNN으로 만든 거야. 우리가 지금 전에는 우리 어떻게 했나요? 스컨셜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케라스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인풋 들어오고 입력층 이렇게 만들어 놓고 층이 좀 많아지긴 했죠. 뭐야? G는 또 이제 이렇게 돼요. H, W, 채널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은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흑백이기 때문에 컬러가 없어요. C는 채널 나타내는 거예요. 채널.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레드 채널이 있고 그린 채널이 있고 B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색감이 달라요. 색감이. 이거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28 숫자 이미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WH 이렇게 가로 세로라고 하면 안 돼. 이거 정확히 앞가 H입니다. 이거는 넘파이나 이런 구조마다 좀 달라요. 좀 기억하고 계시면 편해요. 어쨌든 인풋은 뭐예요 지금? 흑백 사진 28밥에 28짜리를 입력을 하겠다. 입력은 이렇고 입력층을 보니까 컨버전 2D라는 걸 통해서 CNN 사용할 때 쓰는 거 함수예요. 필터 32, 커널 사이즈, 액티베이션, 인풋 이렇게 있고 다음 보니까 맥스 풀링이라는 게 있어요. 맥스 풀링. 풀링이라는 게 뭔가요?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 맥스 풀링의 사이즈 2로 하고 또 앞에 있는 망 이어주. 지금은 살펴보고 어차피 뒤에 소스에서 볼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거. 출력층에 넘기기 전에 1차원 텐서로 바꾼다. 플래튼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1차원 텐서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웃풋에는 우리 10개를 분류하는 거니까 소프트맥스로 1차원 텐서로 들어온 거를 받아서 우리가 예측된 결과를 내겠죠. 네, 모델은 이렇게 만들고 똑같이. 간단합니다. 이것만 조금 우리가 신기할 뿐이에요. 그쵸? 요거랑 요거. 옛날에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서머리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28, 28, 1, 컨볼루션 2D, 맥스 풀링, 컨볼루션 2D, 맥스 풀링, 컨볼루션 2D, 플래튼. 이것만 좀 잘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뵙고. 지금은 잘 헷갈릴 수 있겠지만. 뒤에 소스에서 설명할 때 좀 편한 거는 좀 빠르게 넘길게요. 또 그렇고. 우리가 지금 연산이 우리가 지금 신경망이 아키텍처가 바뀌었잖아요. 얘는 밀집층 우리가 시퀀셜에서 썼던 링크층을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상으로 한 번에 앞인 변화를 하는데 앞인 변화는 뭐였어요? 뭐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크기 조절하거나 뭐 반전하거나 이거 행렬로 처리를 해서 어떤 값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도형이나 각도 회전 이런 걸 하면서 그래서 이거 보통 앞인 변화는 비전 영역이나 크기 조절할 때 이럴 때 쓰는데 그거를 원래 밀집층에서는 한 번만 했는데 컨볼루션 합성곡이라는 우리 CN에서 쓰는 컨볼루션 2D라는 거에는 커널 사이즈로 지정된 공간에 대해서 여러 번 한다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아예 기능이 다르죠. 뒤에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중요한 건 커널 사이즈로 지정된 공간에 대해서 여러 번 앞인 변화를 쓴다. 여러 번. 댄스는 전체 피처를 대상으로 한 번만 쓰는데 컨버전 2D는 여러 번 한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합성고 우리 컨버전 2D CNN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비슷한 패턴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뭔 숫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숫자 30인지 모르겠지만 패턴을 찾아내는 요렇게 끄트머리 비슷하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요런 패턴이 있고 요런 패턴이 있고 요런 패턴이 있고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위치에 있는 동일한 패턴은 동일한 방식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얘 빼고는 그렇죠. 얘는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패턴은 다른 거죠. 얘는 이렇게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 하나 찾아낸 거죠. 요거는 비슷하죠 지금. 동일한 패턴 찾아낸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패턴을 찾아낸 거고. 이런 느낌으로 찾는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공간을 파악합니다. 우리가 고양이라는 거를 분류를 한다고 치면은 부분마다 보는 거죠. 이거. 귀에 귀, 코, 눈, 눈매, 어떤 털, 코 모양, 입 모양 이런 부분의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진 있으면 요거를 미세하게 우리가 쪼개가지고 패턴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비슷한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곱하게 되면 우리 합성 곱이잖아요.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한 어느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걸 기반으로 통해서 고양이라는 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설명드렸던 거고.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이죠? 3 곱하기 3. 요거는 채널, 레드 칼라, R, G, B. 요게 채널인 거고. 지금 요거는 우리 실제 사이즈 아니에요. 28이잖아, 우리 실제 사이즈는. 근데 얘는 지금 패턴을 찾는다고 했어. 얘는 뭐다? 커널 사이즈 얘기하는 거야. 커널 사이즈. 커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요 사이즈 정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확히 보면 28이니까 대충 3, 9, 27이니까 여기 9번 정도 들어가면 되겠죠? 어떤 요 정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 요 정도의 느낌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높이가 먼저 나왔고 H, W, 그 다음에 마지막은 깊이. 지금 커널 사이즈라는 게 나와요. 필터랑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좀 헷갈려요. 필터, 뭐 레이어 이렇게도 부를 수도 있긴 한데 채널 볼 수 있고 용어를 조금 이미지화해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2D 텐서였고 컬러는 채널 정보가 있다. 채널을 깊이라고 부른다. 근데 지금 커널 사이즈가 3 곱하기 3의 깊이래요. 근데 우리 지금 깊이가 뭐였어요? 3이잖아, 3. 채널 3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커널 필터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3, 3,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3D 텐서고. 출력은 샘플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필터만을 적용해서 하나의 특성을 뽑아낸다. 채널별로 특성을 뽑아낸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이거 사이즈 3 곱하기 3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여기밖에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이 큐브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커널 사이즈 얘기하는 거 커널 사이즈예요.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에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렇죠. 국소 텐서라고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뭐예요? 한 번 더 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필터를 적용해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네,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어느 영역이 있으면 통해서 하나를 찾아내는 거죠. 곱셈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뭐 곱해요? 0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그렇죠. 얘랑 행렬연산 해가지고 다 더한 거 영화라고 할 때 우리 데이터 분석이 시간에 했었던 거를 도형화 시켜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곱한 다음에 더한 거잖아요. 왜냐면 서로가 지금 크기가 다르니까
근데 지금 한 개가 왔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팅이 가능하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하나가 나오고 있죠, 하나가. 여기 어쨌든 결과가 155라는 게 나왔어.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야. 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요게 지금 10개였죠?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8 곱하기 3이죠? 개수 세보시면 맞죠? 10 곱하기 8 곱하기 3, 요거. 커널, 우리 필터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입력 텐서는 10 곱하기 8 곱하기 3이었고, 필터는 333이었어요. 커널은 3이었고, 출력은 866이 나왔다, 866. 깊이는 6개가 됐대. 왜냐면 필터가 6개여가지고. 보시면. 얘랑, 요거, 이 모양의 걸 연산을 했더니, 요렇게 나오더라. 최종적으로는 곱했더니 형태가 8 곱하기 6 곱하기 6의 형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개개인 하나하나가 지금 3 곱하기 3 곱하기 3 사이즈를 가진 거 볼 수 있죠? 얘가 10 곱하기 8 곱하기 3이고, 얘네는 다 333 사이즈고. 필터를 얘를 걸었더니 출력 텐서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더라. 그렇죠.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 우리가 아까 보면 컨버전 2D 하고 뭐 맥스플링, 컨버전 2D 맥스플링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위로 가는 겁니다. 위로. 얘는 최초 입력 사이즈, 필터도 있죠? 필터 3개. 필터를 하면 헷갈리니까 채널이라고 정확하게 합시다. 레드 채널, 그린 채널, RGB 채널이 있었어요. 사이즈는 그냥 우리 엠리스트라고 하면 28 곱하기 28이 될 거고, 우리 전에 지금 투자해 놨던 예제로 보면 10 곱하기 8이 되겠죠. 그래서 필터를 걸어가지고 첫 번째 컨버전 레이어를 통과하면 이렇게 변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나요? 늘어났죠, 채널이. 아까 채널 몇 개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엠리셋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쵸? 약간 망에 아까 12개라고 돼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둘, 셋, 넷, 뭐 안 보여. 7인 것 같은데? 좀 한번 세보세요. 위에 거 보면 되니까. 이런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1차원 텐서가 되는 1차원 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출력충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그림을 보고 약간 도형적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딩과 보폭이라는 거 나왔어요. 패딩과 보폭. 필터를 적용했잖아요, 우리가. 커널 사이즈에 기반해서. 근데 모양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필터를 적용해서 곱하기를 했더니 우리가 입력했던 모양과 다를 수가 있죠. 아까 지금도 달랐잖아요. 그렇죠? 출력 맵의 높이랑 너비, 패딩에 대한 사용 여부 보폭이 크게 결정된다. 패딩이나 보폭이 뭐냐? 여기 나와요. 필터는 한 칸씩 슬라이딩, 한 칸씩 움직인다는 얘기가 한 칸씩. 이거 한 칸이 한 칸. 우리 3 곱하기 3 사이즈였잖아요. 이만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보폭이라는 거는 어느 스텝을 움직일 거라는. 그러니까 한 칸씩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보폭이죠, 보폭? 한 칸, 한 칸, 한 칸. 그리고 장기, 바둑하듯이 한 칸 얘기하는 거예요, 보폭을. 2칸이면은 어떻게 돼요? 2칸이면은 요렇게 하나 하고 2칸 건너뛰니까 요렇게 되겠죠? 지금 한 칸이니까 요렇게 뛴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패딩이 없어요. 보폭만 준 거. 한 칸씩 슬라이딩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칸씩 움직이면 특성의 깊이랑 너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최고 큰 값, 빨간색 테두리에 제일 큰 값이 올라온 거고, 여기서 가장 큰 값이 이렇게, 이렇게 줄여나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줄여나가는 과정. 그럼 당연히 깊이와 너비가 줄어들겠죠. 원래 사이즈가 지금 뭐예요? 얘는 5 곱하기 5잖아요? 5 곱하기 5인데 3 곱하기 3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보폭을 1로 주고 패딩은 지금 없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니까
패딩 없고 보폭 2래요. 보폭 2개씩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빨간색하고 녹색 지금 보폭 2죠? 2스텝 넘어갔어요. 파란색도 마찬가지고 빨간색과 파란색 보면 2스텝 넘어가 있고 이렇게 걸으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가 됐죠. 2 곱하기 2. 빨간색에서 가장 큰 값, 여기서 가장 큰 값, 여기서 가장 큰 값, 여기서 가장 큰 값. 그렇죠. 사이즈는 똑같지만 폭을 얼마나 줬느냐에 따라서 깊이와 너비가 달라진다. 얘는 지금 이제 패딩을 쓴 거예요. 패딩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테두리 유명해요, 테두리. 여기 보이시는 점선으로 된 것들이 패딩이죠, 패딩. 입력 텐서 테두리에 0으로 채워진 패딩을 추가했다. 여기가 다 0으로 채웠다. 00000으로 채워진 패딩을 추가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깊이, 너비는, 사이즈는 동일하게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요만큼을 만들어서 여기서 뽑아낸 게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큰 값. 여기 다 00000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는 실제 워더 값 들어있었을 거고. 어쨌든 여기 제일 큰 값일 것 같다. 이렇게 패딩 기법을 더하면은 사이즈는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복원 1로 해서 한 칸씩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죠? 얘는 지금 한 스텝 움직이는 거, 얘는 두 스텝 움직이는 거, 세 스텝 움직이는 거.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곱해서 어떤 값을 찾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CNN 모델을 도식한 걸 보면 어떤 크기를 가진 입력, 컨볼루션 2D 하고 맥스플링, 컨볼루션 2D 맥스플링 연결시켜 놓고 지금 1차원 텐서로 바뀐 거 플래튼화가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여단계가 이제 플래튼한 거야. 플래튼이라는 걸 평탄화하는 거잖아. 평탄하니까 이렇게 펴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네. 지금 보면은 다 채널 수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요런 일련의 작업들을 많이 한다. 곱하고 풀링하고 곱하고 피고 마지막에 플래튼하고 연결시킨 다음에 1차원으로 바꿔서 출력을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스 풀링은 어떻게 하냐? 레이어스에 함수가 있겠죠? 맥스 풀링. 풀링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줄이는 거라 했잖아요. 줄이는 거. 컨볼루션 2D는 뭐예요? 곱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곱하고 줄이고, 곱하고 줄이고 피고, 곱하고 줄이고 피고. 이 과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1, 5, 3, 2가 들어있었어요. 여기서 큰 값, 맥스 가져와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큰 값 가져와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맥스 풀링이라는 의미예요. 풀 사이즈는 2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미지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해상도가 줄어들겠죠, 해상도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한들, 이 안에서 이제 무수한 픽셀 값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요만큼에 대한 픽셀 값, 요만큼에 대한 픽셀 값. 여기에서 가장 큰 값만 하나 고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사이즈가 줄어들겠고. 그렇죠.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겠죠. 3 육안으로는. 그래서 맥스 풀링을 하니까 사이즈가 줄어든다. 맥스 풀링 사이즈가 줄어든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 한 번 보면 입력 28 곱하기 28 엠리스 데이터 셋이죠. 제일 처음에 컨버전 2D에서 26, 32 채널 수 얘기하는 채널 수. 여기도 컨버전 2D 24, 64, 22, 128. 나중에 우리의 플랫을 펴버린 거죠. 곱해진 거죠, 곱해져. 우리가 차원을 곱해서 변경하면 필 수 있다고 했어요. 곱했더니 61,952로 돼버렸고 마지막에 텐서로 물치층에 들어가니까 파라미터 개수는 이렇다. 맥스 풀링을 사용하는 이유. 가장 큰 거는 뭐예요? 줄어드니까. 크기가 줄어드니까. 어떤 파라미터 수가 줄어드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쵸? 왜냐면 우리 픽셀 뷰 계산했잖아요. 우리, 그쵸? 기억나시죠?
전에 784 다 입력했었어요. 시퀀셜 모델에서. 그런데 얘는 이제 안 한 거고, 렉스플링은 안 한 거고, 렉스플링을 한 거. 여기서 26, 26, 32. 13, 14, 32. 줄어들었죠? 크게 줄어든 거 보이시죠? 여기. 반으로 줄었어요, 반으로. 그 다음에 또 곱하고, 또, 렉스플링에서 줄어들었어요. 채널 드러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플래튼. 보니까, 파라미터 수가 엄청 줄어들었죠? 전 페이지 파라미터 수 몇 개야, 지금? 61만, 뭐 이랬네. 11,000으로 바뀌었어요. 렉스플링을 사용한 모델. 그래서 상위 합성곱이다. 그럼 우리가 컨볼션 2D를 하면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곱하기를 계속 할수록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곱하기가 되고 여기가 두 번째 곱하기가 되겠죠. 계속 곱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보다 넓은 영역에 대한 정보들이 되는 거죠. 얘는 패턴이었고 패턴들이 합쳐지면 그렇죠? 그리고 사이즈가 줄어들고 곱하기고 줄어들고 곱하기 하니까 어떤 영역에 대해서 눈이나 코나 귀에 대한 넓은 영역의 정보들을 획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이거를 고양이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CNN의 기본 아이디어. 근데 이제 예제 나오니까 소스 보고 가봅시다. 소스는, 잠깐만요. 제가 오늘 거를 공유를 안 한 것 같은데, 기억에?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늘이 2월 22일. 예. 폴더는 공유해 드렸고, 거기서 8장 가져오면 8장. 하나는 이제 어드밴스고, 하나가 이름 까먹었네. 인트로라고 되어 있는 인트로. 컴퓨터 비전 인트로 20부터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GPU를 세팅해주는 게 좋아요. GPU 세팅하고 들어갑시다. T4로 해놓고 연결시켜주고 신경망 이게 하는 게 GIF 파일로 돼 있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찾아볼게요. GIF 파일 진짜 엄청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했던 거 계산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좀 쉬우시죠? 이렇게 보면 GIF입니다. 움직여요. 이렇게 계산이 된다. 했으니까 저부터 해봅시다. 런타임 조정하고 GPU 반응되는지 확인하고 GPU 넘버 0번 나왔죠? 요거는 지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가져야 되니까 키라스 레이어 갖고 오고 인풋 사이즈 HW 채널 중요합니다. UP, OB, 채널 수 RGB 기억하시면 쉬워요. RGB. 그래서 인풋층 이렇게 만든다. 음릭층 처음에 필터 32개, 커널 사이즈 3.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됐었죠? 필터니까 32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어쨌든 커널이니까.
첫 번째 32래, 32. 그래서 넣어주고, 컴버에서 2D니까 뭐예요? 곱하기죠, 곱하기 행렬고, 활성함수는 렐루.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한 다음에 줄여주고, 또 64개 걸어서 한 다음에 줄여주고, 맥스플링. 그 다음에 또 곱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펴주고, 플래튼. 그 다음에 우리 텐서로 바뀐 거, 플래튼 텐서로 바뀐 최종 A를 밀집층에 집어넣었어요. 밀집층. 근데 여기 10이 있는 건 0부터 9까지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셋이니까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카테고리 분류니까 신경방 구성 끝났죠? CNN 아키텍처의 기본 틀입니다. 틀. 서머리도 찍어보고요. 2D 엑스플레인 줄인 거 줄어들었죠? 줄어드린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도 맥스플링가 줄어들었고 마지막에 플래튼 곱해서 펴야 되니까 2단계에서 1차원 텐서로 바뀌었고 1차원 텐서를 덴스층에 집어넣고 출력은 10개 외라. 이거는 이제 파라미터 개수 나오는 거고 이거는 파라미터 총개수. 네, 서머리 찍어본 거. 다음에 훈련 해보죠. 여기는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MBS 가져와서 원 파일 다 똑같아. 신경만 빼는 거 다 똑같아요. 그쵸? 10번 처리랑. 그래서 훈련해보죠. F9 5로 주고 배치 사이즈 60자로 도와주고. 어큐러시가 99 나오네, 99. 딱 봐도 느낌이 어떤가요? 시퀀셜이랑 비교했을 때. 아, 성능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F9 5밖에 안 줬는데. 그런 다음에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 테스트 셋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했더니 99.22. 테스트 셋으로 99가 나왔다는 거는 엄청나게 모델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던 시퀀셜 모델보다 훨씬 좋다. 네. 뭐 속도도 빠르고, 그쵸? 학습도 심플하고, 망 설계도 간단하고, 그쵸? 게다가 결과까지 좋아요. 확인해봤어.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맥스 플린 연산을 한번 보죠. 아까 우리 PT 자료에서 맥스 플린을 한 경우나 안 한 경우가 있었어요. 파라미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또 검증해봐야 되니까. 밑에 코드는 맥스 플린 층이 없는 거 보면은 곱하기만 하고 있죠. 곱하기만 하고 플래턴을 펴가지고 소프트맥스로 곱하기만 없는 경우 그때 파라미터가 61만 개가 있었다. 뭐라? 여기 이렇게 나오지? 밑에 나오는 거 잠깐 볼게요. 이거 안 한 경우가 왜 안 나와? 수상하네. 제 똑같죠? 내가 뭐 잘못 건드렸나? 아닌데 812 맞는데? 근데 뭐 아까 우리 PT에 다 봤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이걸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셋을 바꿔서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팅을 좀 할게요. 보면 우리 캐결 계정은 다 있을 거고 여기 들어가세요. 여기를 컨트롤 클릭하면 들어가져요. 뭐 나오면은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이 데이터셋 다운이 안 될 거예요. 동의하는 거 있어요. 동의하는 거. 동의를 해놔야지 내 API 키가 먹어요. 그 다음에 여기 새 세팅스 가서
본인의 API 키 다운받으시고, 크리에이트 뉴 토큰 하면 다운되죠? 이렇게 나오고, 원하는 위치에 전에 중복돼서 이렇게 1이 됐는데, 뭐 상관없어요. 일단 보관만 하면 돼요. 안에 까보면, 내 아이디, 캐글 아이디, 그다음에 캐글 키가 들어있는 정보,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동의해야 돼요, 동의. 이거 안 하면은 데이터셋 로드가 안 돼요. 얘가 나의 그 API 키를 인증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하고,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I understand and accept 버튼을 눌러야지 API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지금 콜앱에서 할 거니까 밑에 로컬 환경 세팅은 필요가 없고, 여기로 가서 눌러. 그러면 뭐 사용 중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에다가 우리 키 있죠, 키 이렇게 업로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업로드 됐고 변경됐다 하고 여기에는 자동 올라가고요. 자동화 돼 있어요. 이 밑에 부분을 로컬 환경에서 할 때 얘기하는 거야, 로컬. 여기는 지금 클라우드 환경이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거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알아서 어떤 디렉토리 환경이나 이런 거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운로드하는 주피터를 지금 뭐야, 잠깐만요. 지금 뭔가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은 클라우드에서 다운 받는 거죠. 다운이 완료되면 왼쪽에 이렇게 도그 vs 캐스 GB라는 게 생성이 되고 다운 완료했으니까, 그 다음에 업적 풀기 단계를 실행을 하시면 이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어떤 이제 폴더들이 생성이 될 겁니다. 사진이 25,000년인가 이래서 좀 많을 수가 있어요. 사이즈도 우리 엠리스 데이터 셋보다 사이즈가 좀 크기도 하고. 다 풀었대요. 봤더니 저 트레인 뭐가 나왔어. 누르면은 이게 좀 오래 걸립니다. 웬만하면 안 여는 게 좋아요. 막 너무 많아가지고 브라우저 렉 걸릴 수가 있거든요. 세트를 보니까 우리 지금 5,000장만 사용하겠대요. 사진이 있는 게 나왔어요. 훈련 셋 1,000장, 검명 셋 500장, 테스트 셋 1,000장. 저는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한번 클릭 해볼까? 이렇게 모양의 사진 이렇게 있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 볼까? 크기가 지금 500에 314죠? 굉장히 크죠? 우리가 지금 다뤘던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확인해봤고, 이런 디렉토리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분류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할 때 이렇게 알아듣기 되거든요. 이제 이런 프로젝트 데이터셋 폴더가 있으면 제일 상위 그 다음 폴더에 트레인 스텝, 베리저 테스트 구성을 하고, 이거 지금 분류하는 거잖아요. 고양이랑 뭐예요? 강아지랑 각각 폴더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이제 그 사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피케이션 모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 뭐 파일명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상관없어요. 그건 이제 뭐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문제인 거고, 어쨌든 이 폴더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캐시라는 폴더에는 고양이 사진만 있어야겠죠. 왜냐면 이거 우리 답안지잖아, 답안지. 저렇게 돼 있는 거에다가 강아지 사진 넣어놓으면 안 되죠. 캡 폴더에는. 그러니까 애초에
데이터 셋하고 답안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듯이 우리 경로, 폴더 구조 유심히 보셔야 돼요. 유심히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야지 우리가 삽질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있는 거 우리 폴더에 접근하고 경로에 접근해가지고 디렉토리를 막 생성하고 만들고 봤어요. 그랬더니 서브셋을 만든대. 아까 이 구조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지금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봐봐요. 그냥 트레이스 폴더 달랑 하나만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눌렀을 때 밑에 폴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사진이 많아서 로드가 오래 걸린 거 맞잖아요. 지금 보면 바로 파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행을 하면 실행이 끝났고 다시 한번 폴더를 열어보면 여기 폴더에 이렇게 생성이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캣 로그 이렇게 해서 또 열어보세요. 이제 강아지 사진만 쭉 들어있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는 고양이 사진들, 여기는 강아지 사진들 이렇게 상당히 직관적으로 예쁘게 구성이 있다. 근데 이제 장수가 너무 많으면은 안 열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5초장만 추려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 아까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잘 말씀하세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랑 고양이 분류하는 우리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 캐러스랑 레이어, 인풋, 사이즈, 하이트, 위드, 채널 수죠. RGB 칼라 구조로 이루어진 180 곱하기 180의 이미지다.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우리 아까 해상도 얼마였어요? 500에 뭐 얼마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좋은 성능을 내려면은 어떤 이미지에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강아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이즈 조정을 돼버리면 그렇죠. 어떤 사진에서 어떤 사물이 어떻게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일 때도 위드 줄이는 거랑 하이트 줄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방으로 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것들로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 것도 다 연주를 하고 데이터를 좀 다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데이터셋 사이트를 가보면 정방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정을 해놓은 거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사물을 인위적으로 옮겨가지고 가운데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봤더니 처음에 인풋을 어떻게 했죠? 스케일링 해서 스케일링 250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요거를 스케일링해서 고동조절 형태로 바꿨다는 얘기가 되겠죠. 각 픽셀 값을 각 픽셀은 원래 0에서 250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 0, 1 사이로 바뀌었겠죠. 궁금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슬라 인덱싱해서 찍어보시면 돼요. 첫 번째 32 컨버전 2D 렐루 그 다음에 엑스플레인 컨버전 2D 렐루 몇 번 한 거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다음에 1차원으로 플래튼 시켜서 마지막에 시그모이드로 구성하고 많아 보이지만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똑같은 소수잖아요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놓고 서머리 찍어보면 잘 모델이 요약이 됐는지 보는 거죠. 제일 처음에 스케일링 들어갔고 스케일링이니까 뭐 우리 사이즈면은 없는 거잖아요. 값만 바꾼 거니까. 그다음에 보면 178에서 87에서
41에서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죠? 17에서 77, 맞아, 256, 마지막에 테스트로 바꾸니까 12544. 네. 필터들을 정하는 기준이 그거는 아키텍처 만든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바꾸면 안 돼요, 이거는. 논문에 있는 대로. 아니면 전이학습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기도 하고. 근데 보통 지금 어떻게 줄어들어요? 정방으로 줄이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필터가 늘어가지만 실제로 곱하면 줄어들잖아요. 필터 네트가 256이라고. 여기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망은, 그러니까 망 얘기하는 거는 논문을 봐요, 논문을. 네. 지금 하는 게 지금 뭐예요? 여기서 이제 구성하는 모델이 정확히 아키텍처가 있는 모델은 아닐 것 같은데, 사이즈 별로 정해놓고 지금 필터 수가 어떻게 돼요? 2배씩 늘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곱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줄어들잖아요. 크기가 계속. 컨버전하고 플래튼 시키고, 아니, 컨버전하고 맥스플링하고, 컨버전하고 맥스플링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서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펴진 거잖아요. 이거는 망설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뒤에 우리 VGG 모델 나올 때 나올 거예요. 분류 모델이니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바이너리 쓰는 이유는 강아지랑 고양이 두 개만 분류하면 되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RMS 프로, 매트릭은 어큐러시. 분류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우리가 샘플 사진의 크기가 각각 제각각인가 봐요. 이 데이터 셋은. 제가 아까 그냥 하나만 샘플을 봤는데 모든 걸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180 곱하기 180 곱하기 3의 텐서로 바꿨다. 케라스의 이미지 데이터셋 from 디렉토리라는 함수를 쓰면 변환뿐만이 아니라 배치셋, 훈련셋, 검색셋 쉽게 생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쓰면 자동으로 사이즈를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내가 일일이 사진을 편집하지 않아도 한번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트레인 데이터 폴더에 접근해가지고 이미지 사이즈 조정해주고 배치 사이즈 조정해주고 다 똑같이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셋을 다 조정을 했고 확인해보니까 두 개의 클래스밖에 없다. 두 개의 클래스는 아까 강아지, 고양이 폴더가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합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개수들을, 사이즈들을 쉽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셋들은 다 배치 데이터 셋 클래스의 객체이다. 파이썬은 다 객체입니다. 그래서 폼은 돌면서 데이터랑 레이블, 라벨, 답안지 확인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뭐였어? 배치, 하이트, 위드, 채널 되겠죠. 얘는 답안지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모델 체크포인트 콜백, 아까 콜백으로 다 썼잖아요. 매치 체크포인트 콜백에서 벨 로스 기준으로 설정을 하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베스트 모델을 저장을 해준다. 아까 콜백 함수 사용하는 거였어요. F4 30번 돌리는 동안 저장을 해준다. 눌러보면 없을까? GPU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느리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돌리고 있으니까 좀 볼까요? 기다려보죠. 여기 보면은 크러쉬가 밸리데이션스에 대해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구간이 있죠. 여기 지금 떨어졌죠. 그렇죠? 어큐러시는 일반적으로 잘 튀면 안 되는데 튀는 구간이 생겼다.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죠.
12, 24, 13. 아까 제가 확인했던 거 우리 거, 제 거는 12의 포크 수 정도에서 로스는 막 그 튀죠, 지금. 검정셋은. 훈련셋도 마찬가지긴 하네요. 여기 지금 내려갔다가 로스가 또 올라가고, 이런 거에 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와닿지가 않아. 그죠? 그래프를 무조건 그려야 돼. 음, 29니까 곧 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고, 하여튼 10번 정도 이쯤에서 좀 과대적 합이 발생했다. 똑같은 거 우리 이 스토리에 접근하면은 이거 다 뽑아올 수 있다고 했죠. 훈련셋이나 검증셋에 대해서 그거를 다 변수로 만들어 놓고 그래프 그리는 부분. 그래서 어큐러시랑 그려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로스 위에가 지금 로스죠. 로스 얘는 로스 얘는 어큐러시 얘가 밑에 게 로스. 어큐러시는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조금 튀는 게 있고 조금 더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과대적합 구간을 봐야 되니까 아까 이 정도에서 저는 발생했다고 했어요. 떨어졌으니까 이미 여기서 한번 떨어지긴 했고 녹색이 검정셋이죠. 밸리데이션 셋. 로스 보니까 로스도 내려가야 되는데 쭉 로스가 계속 올라가네요. 이거는 그쵸? 밸리데이션 셋 로스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뭔가 조금 저는 여기서부터 올라가네요. 그쵸? 5회 포크 정도 수준부터 조금 이 모델은 조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했는데 이 이유가 뭐냐 보면 개수가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개수가 아까 우리 몇 장이었어요? 5,000장에서 2,000장이었나? 헷갈려. 2,000이온 것 같은데 검증 셋이 일단 좀 많았고 테스트 셋도 1,000장인가 이랬죠. 그러니까 세트 크기가 일단 너무 작다. 양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추론을 했다 하고 요 부분은 그 중에서 베스트 모델을 저장해 놓은 거 실행시키면 여기에 지금 여기 있죠. 홈볼선넷 from scratch라는 걸 가보면 파일들이 막 들어있어요. 학습을 한 결과에 대한 파일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테스트 셋에 대한 어큐러시를 측정해봤는데 0.71이래요. 많이 낮은 편이죠. 그래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일단 로우 데이터를 늘리는 방법을 일단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데이터 늘린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뭐 포토샵 이런 거 해가지고 아까 25,000장 다 막 조정하나요? 막 회전시키고 노동 집약적이죠. 굉장히 힘들고 그런 기능이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랜덤 플립은 뭐예요? 사진은 50% 확률로 지정 방향을 회전시켜준다. 로테이션, 회전을 이미지를 좌우로 회전시켜준다. 줌하면 어떤 범위 내에서 이미지를 확대 및 축소시켜준다. 데이터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원래 있었다면 이걸 회전시켜서 하나 만들어내는 거 추가로 늘리는 기법. 이 기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데이터 증가, 증식이라고 하고 어그멘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케라스 시퀀셔링 임계값을 지정해주고 일단 만들었어요. 어그멘테이션 하는 어떤 간단한 모델을 만들었어요. 시퀀셜 모델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의미예요? 호리조날이니까 뭐예요? 수평으로 플립시킨다는 얘기죠. 수평. 그 다음에 로테이션 시킨다. 0.1. 그 다음에 그 사진을 갖고 임의로 확대나 축소하겠다. 이 시퀀셜을 지금 저장을 해놓고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훈련 세대 첫 번째 이미지를 대상으로 데이터 증식을 포문으로 9번 돌려가지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10에 10. 트레인셋에서 하나를 첫 번째 이미지를 골라가지고 이미지랑 하나 언더바니까 그걸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언더바를 받은 거죠. 라벨이겠지 뭐. 네. 그 다음에 9번 돌리는 부분, 어그멘테이션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를 위에 만들어 놓은 시퀀셜 모델을 태워서 증명시킨 다음에 AX 요거는 찍는 거 말하는 거 밑에 IM show 해가지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거. 데이터셋 순서는 랜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저랑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고양이 나왔죠? 고양이가 이렇게 증강이 됐대요. 이런 하나의 사진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증강을 시켜가지고. 각도랑 크기 약간 원근감이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증강을 9번 시켰다. 그러면 이제 증강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델을 다시 만들어야죠. 네. 추가된 거, 제일 처음에 증강시킨 거 집어 넣어줬고, 인풋은 똑같고, 스케일링과 똑같고, 요 부분 똑같죠? 추가된 거는 플랫을 한 다음에 여기에 드랍아웃을 걸어줬어요. 드랍아웃. 규제를 걸어줬다는 얘기죠. 출력도 지금 바꿨네요?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 출력 똑같나요? 생각이 안 나요. 맞네. 그래서 추가된 거, 요거랑 요거 추가된 거죠. 증강한 거랑 드랍아웃 걸어준 거 이렇게 해서 모델을 새로 만들고 F4가 100인데 너무 많이 들린 거 아닌가? 일단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CPU로 하면은 엄청 느려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 거예요. 어쨌든 이거 걸어놓고 밑에 봅시다. 이거는 이제 거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니까 기다려보죠. 이건 제가 미리 한번 돌려놓은 거니까 똑같은 부분이고 100번 눌렀을 때를 보니까 아까는 다르긴 하지만 값이 얘도 많이 튀긴 튀죠. 근데 이제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거죠. 전에 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좋아지고 같이 좀 비슷하게 올라가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어큐러시는, 그러니까 로스는 얘도 지금 많이 튀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발생했다. 테스트셋에 걷는 해보니까 아까 71이었잖아요. 71에서 83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많이 개선이 된 거죠.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컨버터 2D랑 맥스플링을 더 쌓으면 모델 성능을 90%까지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려면 어그멘테이션 된 모델을 활용하려면 모델 저장해놔야 되겠죠. 왜냐면 날아가니까. 아니면은 우리 본인 드라이브에 마운트 시켜서 활용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거는 돌려주는 걸로 하고 재활용 봅시다.
모델 재활용, 전위학습이라는 게 나와요. 전위학습. VCG라는, 이거는 옥스포드 대학인가? 에서 만든 모델이에요. 그래서 V16, 이렇게 나와있고. 여기에 있는 보통 이렇게 붙어 있는 숫자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어느 뭐 사이즈를 얘기한다든지, 어떤 클래스 개수, 뭐 이런 것들 의미해요. 여러분들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밀집층을 제외한 나머지 합성곱층만 이루어진 모델을 가져온대요. 이 모델에서 잘 만들어지고 유명한 모델에서 밀집층만 빼고 나머지 컨볼루션 층만 가져온 모델을 가져오겠다. 이미지에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이거. 구글이 만든 네트워크, 웨이트 랩을 주고 출력값을 정하는 밀집층을 뺀대요. include top이라는 걸 false로 주면은 출력값을 결정하는 밀집층을 뺀대. 그리고 앞서 준비해놓은 우리 형태 만들어놨고 전이학습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케라스 어플리케이션에 VGG16, VGG16 하면 이미 케라스에 내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웨이트를 이미지 넷으로 준비해요. 이거니까 이미 만들어진 모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만들어진 모델 파일. 이미지 넷은 엄청 거대한 데이터 셋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 고양이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개가 까먹었네. 잠시만요. 1000개 클래스, 그 다음에 사용된 이미지의 양은 100만 장 정도?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모델 파일, 그걸로 만들어진 모델 파일을 생각하시면 걔를 웨이트로 가져온다는, 가중치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전위학습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아키텍처 그대로 갖고 오고 조금 우리가 식량방을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1000개 클래스 구분하고 100만 장 이미지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델을 가져오고 여기 컨볼루션 베이스라는 거에는 두 개를 스트럭처 해놓고 웨이트만 가지고 있는 걸로 해놓고 모델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모델이 뭐 굉장히 조금 길죠? 보시면. 그래서 왔더니 앞에 인풋은 내가 조정했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 그렇죠? 근데 여기 if 쉐이프 줬잖아. 다음에 컨버전의 1층부터 계속 지금 필터는 늘어가고 있고 사이즈는 계속 우리 맥스 풀링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마지막에 밀집층 안 넣었으니까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모델이. 마지막에는 5 곱하기 5 곱하기 511이에요. 아까 콤보 베이스라고 했어요. 이거 아까 뭐였나요? 웨이트 가중치 준 거죠. 웨이트 가중치 준 웨이트. 이미지넷 카운트. 콤보 베이스라는 변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델이 다른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모델. 얘는 이미지넷 가중치를 가져온 모델이고 지금 우리가 요거 하는 거는 얘는 VGG였어 아까요. 맞죠? 콤보 베이스 모델 VGG. 같은 건데 가용치를 준 거예요. 가용치 준 거 얘는 그거죠. 아닌데? 잠깐만요. 똑같은데? 여기서 지금 콤보 베이스 준 거잖아요. 가정치 준 거예요. 준 거고, 근데 왜 두 개가 있는 거야? 잠깐만요. 위랑 아래 똑같나요? 다른데? 댄스 레인 거구나. 여기 지금 밀집층이 추가된 거죠? 플래튼부터. 왜냐면 아까 망성기 할 때 안 줬었잖아요. 얘는 지금 인풋이 어떻게 돼요? 다르죠? 224, 224로 돼 있으니까. 원래 여기 위는 아까 180이잖아요. 콤보 베이스 서머리, 가져온 모델을 서머리 한 거. 그래서 플래튼하고 댄스가 두 개고, FC1, FC2라는 게 있고, 프로젝트 할 때.
3개네, 3개. 베이스 3개, 플래트 넘버. 피처를 수출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get 피처 라벨스 함수에는 컨볼루션 베이스 모델 프로젝트를 이용한 훈련 데이터셋을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델 예측에 유용한 피처들로 구성된 데이터로 변환한다. 레이블은 그대로 쓰고, 그래서 어떤 VG16을 프리프로세싱 인풋 함수를 통해서 플러스 32로 바꿔준다. 빈 리스트 만들어주고, 데이터셋에서 이미지 라벨 받아가지고, 여기에 적용한 거죠. 지금 전처리한 거. 전처리 적용해서, 피처들 따로 추려놓고, 저장해놓고, 그 다음에 생성된 것들을 콘캐트네이트에서 합쳐가지고, 다시 텐서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전처리 끝났으니까 테스트 다시 분류해줘야 되겠죠. 다시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셋으로 분류해놓은 거. 그래서 쭉 스텝 진행해서 했던 거 쭉 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변한 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샘플 2000개에 대해서 5 곱하기 5에 512 채널을 갖는 모양을 갖게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입력층으로 넣어버린 다음에 플래튼 시키고 댄스 아까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드랍아웃 걸어주고, 시그모이드로 출력값이 하나만 나오게 지금 바꿨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했더니 정확도 어큐러시가 97까지 올라갔다. 학습한 시간 좀 절약해야 되니까. 포크는 얼마 안 줬죠? 여튼 이것도 검증을 해봤더니 과대적 합도 빨리 생겼대요. 그래서 얘도 데이터 증식을 했다. 기법을 조금 추가를 했다. 보면은 얘가 밸리데이션이니까 어큐러시 밸리데이션을 봐야 되는데, 그쵸? 지금 얘가 좀 여선이 좀 안 좋죠? 여기서부터 바로 그냥 과대적 합이 걸렸어요. 얘도 데이터 증식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VG 작성부 기저 베이스가 있는데 얘는 좀 직접 정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VGG 기저의 파라미터들은 새로운 훈련을 할 동안 함께 훈련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설정을 동결이라고 프리징이라고 한다. 기저, 이제 베이스를 false로 지정해놓고 어떤 모양도 지정을 해놓고 웨이트만 이미지넷으로 쓰고 여기는 지금 if타 false를 해놓고 여기다가 새로운 학습을 금지하는 어떤 변수를 세팅해놓고 그래서 파라미터 학습이 진행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동결해놨기 때문에 서머를 했을 때는 파라미터가 0으로 나온다. 그래서 모델 만들어놨고 여기 지금 증강하는 거였죠? 아까 증강하고 얘를 다시 추가해서 모델을 만들었더니 동결해놓은 기저들을 학습하지 않고 두 개의 밀집층에서만 파라미터 학습이 이루어진다. 학습했고 줬더니 과대적 합이 이렇게 일어났으며 성능도 올라갔다. 성능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봅시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98까지 갔으니까. 얘도 전에 쓰던 것보다 조금 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프만 봤을 때는 확실히 좋아진 걸 알 수 있죠. 너무 뚝 떨어지긴 하네. 그래서 과대적합을 더했더니 더했네. 증식을 더했더니 성능이 확실히 좋아진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봅시다. 파인튜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좀 더 듣게 되실 거예요. 모델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게 파인튜닝이라고 합니다. 파인튜닝. 이걸 좀 전에 했던 거는 전이학습 해본 거고. 그래서 특성을 추출하는 그런 방식하고 달리
층을 동결 해제해서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만드는 훈련 기법이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노란색, 노란색이네요. 노란색 배경을 가진 데에서 동결을 해제해서 학습되도록 만든다. 여기 지금 홈모드 2D를 또 걸어놨죠? 어떻게 지금 많이 걸어놨어요. 2D, 맥스플레인, 3번, 뭐, 어쨌든 얘를 동결 해제해가지고 조금 모델을 파인튜닝 걸었다. 파인튜닝 걸었으니까 마지막 4개 층을 제외한 층에 다시 동결을 설정한다. 여기 지금 슬라이싱 해놔가지고 마지막 4개 층 얘기하는 층. 레이어에 층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를 동결시켜놨죠. 폴스로 조정했으니까. 상위 4개 층만 동결하는 이유는 하위층은 일반적인 형태를 학습하는 반면에 최상위층은 문제 해결에 위한 특화된 패턴 학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지넷 같이 그런 모델은 최상위층을 훈련하는 것보다 유용하다. 최상위층, 최하위층 어느 부분인지 아시죠? 모델에서 막 얘기하고 있으면 여기가 상위층이잖아. 여기 하위층이. 그렇죠. 여기서부터 어떤 패턴을 찾고 특징을 찾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지넷 같이 큰 데이터들은 또 최상위층 이런 걸 빼주면은 동결을 해제하면 보다 일반적인 형태를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1000개를 분류해놓은 세션은 1000개 사물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좋은 어느 특징들은 가져가면 좋겠죠. 그래서 해제를 하고 학습을 시켰다. 그래서 여기 컴파일하고 돌려봤더니 99.85 이렇게 나오죠.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존 모델을 재활용해가지고 파인 튜닝까지 걸어봤더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합성호 실행 모델을 좀 잘못 찍힌 것 같아, 점이. 우리 2000개 아니었나? 2000개? 그쵸. 그래서 학습시켰으면 확인할 수 있다. 성능이 되게 좋아졌죠.